있는데요. 그 하버드 대학교에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보내고 싶은 대학교 아니겠습니까? 한국 아무래도 이제 한국 분들 자녀들이 다 명석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 입학률이 좋죠. 근데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특히 한국 학생들이 그 드랍한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1년, 2년 지나고 나서 뭐 90%까지 드랍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학교 측에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를 좀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된 것인가.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 한국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공부의 목표였어요. 진로가 목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룬 거죠.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인데.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도 그러한 경험을 얘기를 해주셨지만 들어가면 1학년, 2학년 다니면서 그냥 공부보다는 좀 어울리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미국 공부는 굉장히 터프하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녔던 그 뉴욕 주립대학교에서도 40% 졸업률을 얘기를 하셨는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볼클리를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화학을 전공을 했는데 저희 학교는 이제 좀 더 터프해요. 공립학교 그러다 보니까 한 4명이 입학을 하면은 1명이 졸업하고 3명이 중간에 드랍합니다. 그래서 같은 현상이에요. 그 친구들 1학년 입학을 해놓으면 나는 내가 원했던 버클리 들어갔다 그거죠. 그래서 들어오면은 또 특히 그 버클리가 주위가 캠퍼스가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아주 놀기 잘 돼 있어요. 히피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미국의 오리진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냥 낭만 즐기고 버클리 캠퍼스 즐기다 보면은 1학년 마치고 나서 다들 이렇게 주위에 있는 이름 안 들어본 학교를 옮기기도 하고 다른 주로 가기도 하고 그런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는 공부를 하는 목표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제가 너무 터프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태초부터 갖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진로 위주의 공부가 돼야지 진학 위주의 공부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제 강의 준비한 거를 시작하기를 원해요. 우선은 이렇게 제가 순서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홈스쿨의 전반적 이해. 하루 종일 여러분도 들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 All Nations 홈스쿨 아카데미, 우리 돌아가는 해외 선교 주간 홈스쿨링 센터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그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잠깐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MK, 어쨌든 저희들이 MK 스쿨이라는 어떤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자녀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가 귀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그 포맷이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든 그 학생들이 다 유익을 얻고 이 학교를 통해서 블레싱을 받지만 어쨌든 그 포맷으로 인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NK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네 번째는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아까 해주셨지만 퀴즈를 하나 내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신명기 6장 좀 길지만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정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그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마 다 기억하시죠? 또 잘 아는 말씀이니까. 자, 퀴즈는 뭐냐면 우선은 우리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자녀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자녀의 성공과 건강과 행복과 번영을 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대학 명문대학에 보내고 싶어하고 박사와 의사와 변호사로 키우기 싶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번영과 성공과 장수, 건강에 대한 비결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캐치하신 분 있어요? 서울대입니까? 하버드대학교입니까? 의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홈스쿨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과 과목의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되어서 영어나 수학보다도 그래서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넣어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연대 서울대가 아니고 번영과 건강과 행복 또 성공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홈스쿨을 얘기하면은 주로 부모님들이 열이면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죠? 근데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현실인가? 누가 자녀에게 번영과 성공과 행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미국의 홈스쿨이 시작이 된 것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양지에서 홈스쿨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는 뭐냐면 자, 여기서 그러면은 자녀의 교육의 주체는 누군가요? 부모죠. 그래서 우리 양지에서 하는 그 All Nations 홈스쿨 아카데미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뭐냐면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 어떠한 전략보다도 부모님을 교육시키고 부모님을 브레인워시시키고 부모님을 카운슬링하고 부모님이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또 시작을 했는데 어려워서 안 될 경우에는 또 부모님을 돕고 그러한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녀의 교육의 주체는 학원이 아닙니다. 분교부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도 아니에요. 바로 부모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를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홈스쿨이란 무엇이냐? 여기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의해 보자면 홈스쿨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과 자녀 양육의 목적을 회복하려는 운동이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원한 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이 홈스쿨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길 원합니다. 홈스쿨은 차선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홈스쿨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의 옵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내가 가는 지역은 국제학교가 없고 믿을 만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나는 홈스쿨을 해야 돼. 차선책이죠. 하지만 미국에 있는 많은 훌륭한 부모들이 왜 홈스쿨을 합니까? 차선책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한 교육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홈스쿨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홈스쿨의 역사를 잠깐 보면요. 우선은 1950년대 이후에 정부가 교육 관리 통제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공교육이
공교육의 역사는 165년밖에 안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학교 안에서 자랐고 학교밖에 모르는 그런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학교가 전부인 줄 알고 있지만은 학교가 165년의 역사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다 무엇이었어요? 다 홈스쿨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이브는 학교 보냈을까요? 아니죠. 자녀들을 홈스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65년 전에 홈스쿨이 시작된 이유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그전에는 부모들이 집에서 가업일을 하면서 농사를 지면서 파밍을 하면서 자녀들을 집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는 공장이 세워지면서 부모들이 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립학교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자라서 정부가 교육을 관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100년 후에 1965년도, 63년도 그쯤에서 완전히 종교, 말씀, 예배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다 없어지면서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아이들의 마음들이 상해지기 하게 된 것이죠. 아이들의 마음들이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물들면서 그러한 그 교육이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홈스쿨을 하고자 원하는 부모들이 많이 생겼고 처음에는 엄마들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 아버지들이 또 인볼브를 하면서 그 뒤에는 이제 교회가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 이제 그러한 뜻을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시작을 하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거의 모든 주에서 홈스쿨이 인정을 받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양재에서 오늘교회 이름으로 저희들 시작을 하는 이유도 미국에서는 교회마다 조금 성장하면은 학교들 다 갖고 있어요. 조그만 교회는 유아부만 갖고 있고 좀 더 잘하는 교회는 국민학교로 바로 옆에 빌딩을 짓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는 고등학교까지 시스템이 있고 대학교까지 합니다. 근데 한국은 어떠한 그러한 것까지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교회 하나님께서 여지껏 많이 쓰셨듯이 오늘교회가 그런 어떤 역할을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좋은 그 이그젬플이 저희를 통해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지만은 부모가 한국에서 교사들이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 같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멘토링 역할이에요. 사실은 패실리테이터 역할입니다. 패실리테이터가 어떤 뜻인가요? 가이드 해준다는 뜻이에요. 수학을 앞에다 놓고서는 칠판에다 쓰고 영어 문법을 가르쳐주고 이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홈스쿨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교수님이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에 나와 있는 아베카나 알파 오메가 밥 존스 그런 모든 좋은 그 홈스쿨 교재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게 디자인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부모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안 가져도 돼요. 미국에 있는 그 홈스쿨러들의 홈스쿨러 맘 어머니들의 70~80%가 고등학교 졸업생 고졸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지배적인 생각들을 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우리가 홈스쿨을 하느냐?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교육, 또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세속주의, 인본주의 교육으로부터 보호, 또한 자기 주도 학습, 또한 건강한 사회성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자기 주도 학습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좀 더 자세한 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기 주도 학습이 중요하고 효과적이냐?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원을 2군데를 나왔고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가장 후회하는 게 좀 더 클래스 시간에 좀 열심히 들었으면
근데 제가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은 가만히 보면 홈스쿨링이었어요. 강의실에서는 그냥 가서 출석하는 거 체크하기 위해서만 가 있는 거고, 보통은 집에 가서 도서실에서 90%는 나 혼자 강의 시간 했던 것들을 서로 이게 습득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홈스쿨을 했으면, 내가 자기주도 학습을 했었으면 아마 지금쯤 박사학위 10개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농담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만큼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본인의 그 장단점과 적성, 다양한 재능을 고려한 학습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율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이 효과가 엄청납니다. 억지로 옆에서 시키면은 1시간 해야 뭐 몇 페이지 나갈 수 있을 거,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면 10분이면 몇 페이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통계가 있는데, 휴위트 그 리서치 재단이 낸 통계가 뭐냐면, 미국의 홈스쿨러 하는 1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그 홈스쿨러 학생들을 비교를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1년 내지 4년 정도를 월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학년짜리가 4학년이 8학년을 끝냈다는 얘기죠. 아니면 4학년이 보통 한 6학년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능률적으로 자율적으로 자기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또한 자기의 장단점을 살려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폭발적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해력이 빠르고 창의력이 있고 사고력이 있는 것이죠. 한국 학교에서는 어떠한 교육을 주로 시킵니까? 주입식 교육인데 암기 위주의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1등하기 위해서, 2등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모든 과목을 섭렵해야 되고,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자기주도 학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이해해야 넘어갈 수 있고, 그렇죠? 또 자기가 이해하니까 이해하는 재미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그 열매가 많기 때문에 미국 대학교에서 그걸 알고, 특히 명문 대학에서는 홈스쿨러들을 많이 선호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입학할 때. 그리고 25% 상위권 내에 홈스쿨러 학생들이 들어간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는 것으로 짓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NK 교육과 홈스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NK들이 특별히 선교사 자녀들이 홈스쿨이 필요한가? 한국 학교에 와도요, 1년 안식년 때 와서 학교에 다니면 학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세졌습니다. 말하는 것도 굉장히 말투도 세지고. 그래서 어떠한 그 NK는 한국에 와서 뭐 반에서 반장도 하고 그랬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선교지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섭다고. 예. 그래서 뭐 언어의 문제,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5년 6년 살다가 왔으니 언어도 아무리 딸리죠. 근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다. 선교지에서는 더 힘들죠. 현지 학교에 보내자니 그것도 힘들고, 국제 학교를 보내자니 학비가 그 부모의 선교비의 3분의 2씩 막 돈이 나가야 되는 형편 때문에 사역하기가 힘들고, 또 보내더라도 국제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도시에 몰려있는 현상 때문에 미전도 종족 지역에 선교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선교사 자녀들은 참 재미있는 게 제1문화도 아니고 선교지 문화도 아니고 제3문화를 갖고 있는 그러한 독특한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TCK라고도 불러요. Third Culture Kids. 제3의 문화의 아이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NK들의 특성은 서로 다른 사회적 문화적 경계선을 넘어들며 양쪽 문화를 즐기며 양쪽 문화에서 모두 편하게 느끼는 세계인, 국제인이다. 이고요. 또 선교사 자녀들에게 있는 축복이라면은 선교지에 살다 보니까 좀 글로벌화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축복들,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교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문제입니다.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인격의 그릇이죠. 또 신앙의 정체성은 신앙의 깊이에도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도 큰 그 영향을 주는데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존재의 집이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또 부르고 있고요. 그런데 정체성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갖게 되느냐? 소속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의식이라든지 뿌리 의식, 또 언어, 문화, 생활 양식에서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NK들이 굉장히 취약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도 한국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치 않고 뭐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현지에 가서니 또 현지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까 현지 언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언어가 확실해야 되는데, 인지 능력의 언어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모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현지어도 제대로 못하고, 국제학교를 보내자니 국제학교 가면 또 영어로 공부를 하는데 영어도 수준이 얼마 안 되니까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큰 문제다라고 우리가 모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이 갖고 있는 도전이라면은 불안감, 분노, 반항, 하나님, 부모, 선교단체 권위자에 대한 분노, 또 의사소통 문제, 또 문화적인 차이 문제, 또 친밀함의 어려움. 자주 선교지에 가면 부모님들이 참 이렇게 자주 사역지를 바꾸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라 그러면 떠나고, 그래서 그런 예도 있어요. 단기 선교 팀들이 오면은 NK들이 일부러 이렇게 거리를 둔대요. 왜냐하면 2, 3주 동안 잘 지내다가 떠나면 또 외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정을 안 주려고 한다는 그러한 얘기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MK 교육을 우리가 할 때 MK들에게는 특성화된 어떤 교육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NK들에게 확실한 정체성을 심어주고, 또한 정서적 안정을 주고, 또한 NK들이 갖고 있는 그 특성, 글로벌화된 것을 살려서 더욱더 글로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켜주고, 또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NK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선교제에 적합한 이유는 무엇인가? 홈스쿨링이 MK들에게, 그것은 아까 우리 두 분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시간, 장소 장소에 대한 제한성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한 그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그렇고요. 또 선교지에서는 온 가족이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특히 그 NK들에게는 홈스쿨링이 더 적합하다. 국제학교, 제가 선교지에서 한 7개월 있다 보니까 국제학교 보내게 되면요, 아버지 혼자 선교 나가요. 엄마는 엄마 선교사님은 아이들을 케어를 해줘야 되고 라이드를 줘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 선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전혀 선교지에서 살 뿐이지 선교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가족 모두를 선교사로 보냈는데 사실은 아버지 혼자 선교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하게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홈스쿨링이 유익한 점이 있고요. 또 올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심어줄 수 있다. 국제학교에 가면은 영국 국제학교에 가면 내가 영국인인지, 인도네시아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인도네시아 사람인지, 내가 한국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혹시 NK 자녀를 두고 계시지 않으면, 선교사님이 아니시면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 NK들을 이렇게 만나고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가장 NK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그거더라고요. 나는 한국 부모를 닮아서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 와서 1년 지나다 보면은 학교에서 한국에 취급을 안 하는, 너 한국말 잘 못하네, 너 문화가 좀 이상하네, 너 한국 사람 아니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직접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All Nations 홈스쿨 아카데미에서는 저희들이 선교지에 있는 NK들, 한국에 들어와 있는 NK들에게는 저희들이 확실한 정체성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또 멘토링을 해줄 때, 아니면 특별 스페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여기서 양지에서 돌릴 때, 그 NK들을 위한 어떠한 그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또한 진로를 위해서 우리가 특성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그렇다면은 이제 그 저희들 아카데미에 대한 역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여기에 가지고 계실 텐데요.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여러분 강조를 했듯이 저희들이 자녀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떠한 그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그 운영하는 그 MK 학교들, 선교사 자녀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도 똑같은 그 철학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세 가지 정체성을 심어주자. 이것은 뭐 일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심어주자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지만 남수단에서 선교하지만은 남수단 사람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앤 미션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갖게 하자. 그래서 어떠한 선교에 대한 사명감, 또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보는 그러한 글로벌화된 그러한 크리스찬을 만들자. 이제 그런 뜻에서 이러한 정체성에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특별히 아버지 교육입니다. 예. 보니까 여기는 아버님들이 오늘은 아버님들이 더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출발이네요. 우리 아버님께 우리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버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버지가 책임지십시오. 다른 일은 다 엄마가 하게 하고 교수님 말씀대로 농담이고요. 될 수 있는 한 아버님도 또 할 수 있는 만큼 사역의 20%를 희생을 하더라도 회사 일을 20%를 희생을 하더라도 저는 자녀 교육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가정에 대한 방향성, 정말 무엇이 우리 가정의 고리인가? 자녀의 진로가 첫째라면은 나의 회사 일도 나의 사업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회사에서 7시까지 8시까지 일할 거 그냥 한두 시간 일찍 와서 자녀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자녀의 숙제도 체크해 주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하나는 코앞입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바로 여기가 양지가 네트워킹 장소가 될 거예요. 아까도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혼자 고립돼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같이 교제도 해야 되고 집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 그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같은 거, 또 현장 학습 간다든지 같이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앞이 있는 것이고 아까 설명하신 그 네트워킹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가 네트워킹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킹을 주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킹 코어디네이터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오시기만 하면 돼요. 네트워킹이 어디 있나, 저기가 좋은가, 여기가 좋은가 찾아다니실 필요 없이 아까 평택에 있는 그 네트워킹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물어보신 부모님이 계세요. 거리상 평택에 가셔야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여기까지도 오실 수 있다면은 여기가 여러분들이 다른 학부모들하고 만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하고 만나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킹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코앞이고요. 코앞은 두 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데 부모 코앞이 있고 자녀 코앞이 있다. 자녀들끼리 같이 하는 코앞이 있고 부모가 모여서 하는 코앞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통적 기독교 교육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자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가고요. 자, 그럼 랭귀지 프로그램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50대 50으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기를 원해요. 영어 50, 한국어 50. 예. 그래서 영어 교재를 많이 쓸 겁니다. 그렇다면 영어 교재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자녀들이 빠르면 3개월, 보통 한 6개월을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요. 영어 교재를 가지고 영어를 공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아이들
한국 아이들이 아니고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아이들을 내가 고등학교 과목을 내가 가르쳐 봤는데 영어 교재로요.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계속 제가 영어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2개월, 3개월 되니까 농담도 알아들어요, 영어로. 아이들에게는요, 언어를 내가 듣기로는 7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가지 정도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저희는 영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자. 하지만 모국어는 한국어다. 정체성을 심어주는 언어는 한국어다. 그래서 한국어도 반으로 공부하고 중요한 과목들, 성경이나 국어나 국사 같은 것들은 한국어로 공부하고 이제 저희들이 독서를 많이 시킬 겁니다. 근데 독서는 영어도 하고 한국어로도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영어보다는 한국이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폭을 가질 수 있는 인지 능력의 언어가 되게 하자라는 생각, 그런 포맷으로 저희들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저희는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을 여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마치면은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워커스필드 크리스천 펠로우십 스쿨이라고 그 스쿨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서는 또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학교에 등교를 해서 홈스쿨링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과목을 이수를 하면은 메릴랜드 주에서 인정하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벌써 여러 번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지금 컨택트를 했어요. 그래서 한 5월 달이나 6월 달쯤 저희들이 미국에 출장을 가서 훈련을 받고 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메릴랜드 주에서 인정하는 이 학교 커리큘럼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목을 마치면은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국내 대학을 보내기를 원하느냐 해외 대학을 보내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SAT를 보느냐 아니면 검정고시를 따로 보느냐 그런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다음 기회에 좀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재를 반반씩 나눠서 저희들이 쓰기를 원하고요. 50대 50으로 MK와 일반 학생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MK들에게도 좋은 점은 일반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민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라이프 쉐어링을 통해서 너무 NK들끼리만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또 일반 학생들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들도 좀 이렇게 훈련받고 경험하는 그러한 유익한 그러한 그 시간들이 될 것 같고요. 또 스태프들 해외에서 그 홈스쿨에 대한 또 그런 경험들 있는 분들이나 또 특별히 이제 영어 선생 ESL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자원에서 선교사 차원에서 와서 봉사하시는 그러한 분들 그런 채널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니까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네이티브 스피커 선생님들이 네? 원어민 예. 갑자기 기회가 안 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35년 살다 왔다 그랬죠.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와서 영어도 더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영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되겠다. 또 하나 하는 이유, 영어를 또 확실하게 하고 싶은 이유가 말씀드렸나요? 홈스쿨링 교재를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영어 교재를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베카가 될지 SOT가 될지 밥 존스가 될지 아직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워커스피어 그 학교에서 추천하는 그러한 교재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은 재미있는 게 그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커리큘럼, 특히 그 core subject, 핵심적인 그런 과목들도 우리가 사전에 승낙을 받으면 한국어로 되어 있는 교재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더 알아봐가지고 어쨌든 한국어 반, 영어 반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여튼 10분 안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5시에 끝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잠깐 저희들이 Q&A 시간을 좀 가질 텐데 죄송합니다. 사실 5시에 딱 끝나는 걸로 저희들이 공부를 했지만 또 질문이 있을까 봐 저희들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받고 그렇게 끝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우리 All Nations Homeschool Academy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주로
신경 써서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할 텐데요. 성적 관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한국에 있는 자녀들 성적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또 레코드 키핑, 예, 저희들이 성적 뭐 어떤 생활 기록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좀 이렇게 킵해서 뭔가 좀 신빙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 다른 분들이 어떤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혼자 가정에서 그거를 부모들이 다 레코드 키핑하고 있고 가정에서 혼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 신빙성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백업을 해주고 저희들이 어떻게 인정하는, 저희들이 아직은 인정받은 그런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All Nations 홈스쿨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레코드 키핑 해주고 그거를 인정을 해주면은 정식으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뭐라 그러나 신뢰도가 있는 그러한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프로바이드 해주고요. 또한 선교주에 있는 NK들까지도 저희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역할이라 그러면 이러한 역할들이 있는데 서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체성 문제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잉글리시 캠프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요. 또한 스페셜 프로그램 아이들에게 유익한 모든 그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우리가 주위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접하기가 힘든데 예를 들어서 진로에 대한 전문가 모셔다가 뭐 특별 강의를 뭐 하루는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또 요리를 통해서도 이렇게 굉장히 자녀들이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요리 전문가를 모셔다가 또 요리하는 뭐 클래스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뭔가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개발해 주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기도 하고, 참 산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떠한 학업에 대한 취미를 갖게 하고 어떠한 그러한 것들의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또 하기를 원하고요. 또 같이 모여서 우리가 현장학습도 가고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현장학습 박물관에 가서 예를 들어서 역사 박물관이면 역사 박물관 선생님을 모시고 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브리핑을 들을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우리가 미셔너 스쿨이다 보니까 NK 스쿨이다 보니까 해외 아우리치 프로그램이 굉장히 저희들이 필요한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아니면 우리는 뭐 홈스쿨러니까 뭐 학교 스케줄에 맞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봄이나 뭐 가을이나 우리가 원할 때 해외 아우리치 가서 뭐 1주나 2주 동안 있으면서 우리가 그 정말 그 글로벌화되고 또한 그 선교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품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2016년 실행 계획인데요. 이러한 계획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9월 달 현재는 9월 5일 날 월요일 저희들이 개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9월 5일 날 개원을 하지만 지금 현재 두 가정이 저희들과 같이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썸 26기 훈련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하시면은 지금부터 저희들하고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저희들이 뭐 레코드 키핑이나 뭐 여러 가지 정식으로 할 수가 있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 또 우리 또 자문위원도 여기 좀 뭐 본인들이 원하시거나 안 원하시거나 오늘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자문위원이 되셨습니다. 우리 두 분께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예, 그래서 자주 방문도 하시고 또 다른 강의도 해주시고 또 전화 상담도 아마 해주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 다른 전문가들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연결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대 효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포커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 아빠가 세워지고, 아빠가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살죠.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길이다. 그리고 3세대가 신앙의 길을 같이 걷게 되는 것이다. 이거 오늘의 교회 안에서 이것이 만약에 확장이 된다면은 오늘의 교회 30년 뒤 뭐 주일학교가 우리 교회에서도 없어질 것인가? 숫자가 반으로 줄 것인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오늘의 교회를 지키는 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삽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녀의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비결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과의 중심 과목으로 가르쳐라, 그 말씀이죠. 자, 결론입니다.
NK는 스페셜한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교육하는 홈스쿨링이 최적의 교육이 될 수 있다. 그리고 All Nations 홈스쿨 아카데미의 자녀들, MK와 일반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한국인, 그리고 글로벌 앤 미셔널 크리스천으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30년 뒤 온누리 교회를 이끄는 차세대 리더로 양육한다. 하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을 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저에게 큰 인스피레이션을 준 그러한 다브니의 미국의 그 대표적인 그 기독교 남침내교 신학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한 자녀의 교육은 우리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단 하나의 일이며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모든 정치, 모든 전쟁, 모든 문학, 모든 돈벌이도 이곳에 종속되어야 한다. 모든 부모는 매일 몇 시간 자신의 소명과 선택과 나란히 이것을 두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부모를 성종케 하심을 분명 느껴야 한다. 자녀 교육은 부모의 지상 최고의 과제다. 하나님을 위한 자녀의 교육은 우리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진심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전도하라, 그들에게 선교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을 내 말씀으로 양육하라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챌린지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선교사로 나가시려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아니면 지금 안식년으로 와 계신 분, 잠깐 들르신 분들, 아니면 일반 성도분들도 선교가 먼저입니까? 자녀 교육이 먼저입니까? 여러분들의 고를 확실하게 정하시길 바라요. 다른 분들은 선교제 나가면서 모든 것들은 다 준비해 가지고 나가요. 방충망 준비해 가죠, 해독제 준비해 가죠, 현금 준비해 가죠, 후원금 준비해 갑니다. 그죠? 근데 자녀들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하나님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요. 그럼 자녀가 방충망보다 못하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저는 설교제 나갈 때 꼭 여러분들 보고 홈스쿨을 꼭 가지고 나가라는 말씀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녀의 교육에 대한 어떤 생각을 구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준비를 하고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독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그걸 가지고 간다면은 자녀가 해독제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운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선교사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었지만은 사실은 여기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다 끝나가. 조금만 기다려. 한 2분만 더 줄래 나한테? 그럼 2분이면 끝나. 알았지? 이렇게. 굉장히 내가 미울 거야 지금. 홈스쿨은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믿음 여행이다. 아버지 혼자 떠나는 여행이 아니고 엄마 혼자 떠나는 여행이 아니고 온 가족이 같이 파송받는 믿음 여행이다. 아버지 혼자 아까 그러셨죠? 온 가족 일은 뭐 부모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모가 혼자 청소하고 부모가 혼자 음식하고. 근데 홈스쿨러들은 같이 자녀도 음식하고 같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거는 가족이 하는 거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홈스쿨은 온 가족이 떠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 기억을 혼자 교회다. 어떤 분들은 교회 너는 공부해. 너 대학 몇 군데 가고 그다음부터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온누리교회 안에 계세요. 그런가 하면 온누리교회 안에 어떤 성도님은 자녀가 서울대 갈 수 있는 형편인데 기도를 이렇게 한대요. 서울대 떨어지게 해주세요. 선교지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고 내가 너무 익스트림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저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정말 무엇인지. 우리의 목적이라 그러면 우리 All Nations 홈스쿨 아카데미의 목적은 부모의 신앙 전수,
그다음에 미셔널 앤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 그다음에 영성, 인성, 지성을 갖춘 하나님의 일꾼 만들기. 이것이 우리가 겨냥한,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보내주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예,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로냐 진학이냐. 오늘 여러분들 가시면서 한번 생각을 하시며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에 대한 골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걷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이냐,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의사, 변호사,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가는 것이 자녀에게 대한 골인가?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명문대학에 가고 의사, 변호사가 되고 사업가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은 이 All Nations 홈스쿨 아카데미는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그 아카데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 교육을 하나님 안에서 하기를 원한다면 참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홈스쿨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말씀했잖아요. 저는 두 분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홈스쿨을 하나? 중요한 거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나 내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홈스쿨링 하면서 실패하십시오. 우리 홍도표 장로님이 들어가는 해외 선교회 홍도표 장로님들 하는 얘기가, 이제 훈련을 막 시키면서 훈련 받는 그 훈련생분들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는 실패하기 위해서 훈련 받습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실패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해야죠. 하지만 실패하고 일어나고 실패하고 일어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자녀의 축복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가족이 떠나기로, 믿음의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홈스쿨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면서 진로냐 진학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한번 고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마치겠고요. 한번 우리 Q&A 시간을 좀 잠깐 갖겠습니다. 지금 5시긴 하지만은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들 끝나면 되고요. 그리고 Q&A 질문 받으신 다음에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두 분이 나오셔서 하나에 대해서 그럼 마이크 혹시도 오늘 목사님 제가 의뢰를 많이 받았어요, 둘이요. 너무나 저희가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만났는데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리하시고, 이분도 이제 백그라운드가 엔지니어시잖아요. 저도 엔지니어고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딱딱 잘라가서 사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만 쭉 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혹시 질문 좀 하시고 또 다른 의견 있는 분 있으면 또 의견도 주시고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한 질문, 저기 있네요. 혹시 마이크 좀 들어야 되나 어떡하나? 네. 다 같이 한번 들어야 되니까요. 좀 수고스럽지만. 홈스쿨링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지구촌 교회 밑에서 하겠습니다. 같이 편하게. 홈스쿨링 옛날에 교육을 받으셨던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홈스쿨링을 그 전에 해왔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홈스쿨링을 하고 이렇게 보호를 받다가 한국에서 일반 대학교를 가면 청소년기에 고민하고 다른 아이들과 부딪히면서 그런 자존감이 낮아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것들을 대학교 때 다 겪게 된다고. 그러니까 대학교 때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겪었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대학교 때 많이 겪게 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런 세상과는 부딪혀야 되는데 그 시기가 늦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할까요? 그죠? 저희가 아이들이 대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뭐 대학원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 맞고요. 그 홈스쿨 떠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지나치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어사인된 홈스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뭐든지 이제 지나칠 정도로, 그러니까 뭐 긴 치마 입고 롤러블레이드 타야 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준비가 면역성이 없는 거죠. 사회에 대한 면역성 없이 또 지나치게 저희 홈스쿨 무브먼트 중에서 잠깐 그런 모임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때 영향을 받았던 그런 가정들이 미국에 특히 대학을 들어가면은 한 2, 3주간에 굉장히 흔들립니다. 많이.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또 도와주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런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홈스쿨 통해서 지금 만나는 한국 아이들을 보면은 다행히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저희 딸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 신앙을 찾아갈 필요는 있죠. 부모님이 홈스쿨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으로 믿어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이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환경과 여건과 주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놀랍게 많은 거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홈스쿨 하면서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면역성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걱정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홈스쿨러 출신 아이들이 홈스쿨러 출신들끼리 모임을 가져요. 대학부 모임을. 그러니까 중고등학 대학생들 직장 다니는 애들끼리 모임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중학교까지만 홈스쿨 한 애들, 고등학교까지 한 애들끼리도 와요. 오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좋대요, 여기가. 그런 크리스찬적인 그런 환경에서 그 저도 우리 홈스쿨 협회에서도 그걸 권면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떤 네트워크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그 학생들이 나름대로 회사에 학교에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아이들이 또 복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만 하더라도 그 선교단체 들어가서 같이 일도 하고 적극적으로 선교 훈련도 좀 가고 있고요. 조금 더 아쉽다면 더 나가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미국은 아까 큰 대학들, 좋은 대학들이 많잖아요. 크리스찬 대학들이. 근데 우리나라의 교단들이 이렇게 많은데 대학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세큘러 대학으로 다 가다 보니까 아무리 연세대학교, 기독교대학도 하더라도 이젠 기독교대학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들까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독학생을 한 이유가 홈스쿨 한 거죠. 대학도 우리 자녀들한테 조금 더 신앙적인 걸 지키면서 대학 그런 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면역성 훈련을 시킨 거죠. 더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학이 더 나가서는 모든 교단에서 대학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들이 면역성 훈련을 통해서 대학을 잘 훈련을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거죠.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경험해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조금씩 생기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저희 한국 애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아주 지나친 보수적인 교단에서 했던 데는 대학 들어가서 2, 3주 만에 완전 신앙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억지로 한 경우도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온실 효과가 너무 지나친 거죠. 적정한 때에 내보내야 되는데 너무 안 내보내고 있다가 내보내니까 그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편하게 질문하세요. 저희 마음 편한 마음으로 여기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같은 오늘 교회인들 많이 계시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가정학교 질문 안 하면 제가 시키겠습니다. 예, 그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특별히 그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럴 때 아까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정체성을 가지면 될까요? 이중 국적자도 있을 것 같고 다문화 가정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다문화 가정이세요?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와이프가 저희 그 장민의 다문화 가정이잖아. 사례를 선교사님이신데 사례. 중국에 계신데 아빠는 중국 분이고 엄마는 한국 분이세요. 그런데 글쎄 너희는 중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그거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일단 언어는 중국말은 아빠한테서 중국말을 따로 배우고요. 엄마한테 한국말이랑
영어를 하고 그다음에 국제 그 예배를 또 나가서 영어로 성경책 읽고 영어로 암송하고 또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검정고시를 봐요. 매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꼭 와서. 그래서 저희 애랑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데 걔네들이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알고 중국말도 하고 그래요. 걔네들이 정체성이 어디일까? 걔네들은 자기는 아빠 따라서 중국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엄마가 그쪽에서 선교 일도 하시고 하니까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모든 언어도 다 필요하고 엄마랑 대화할 때는 또 한국말도 하고 하니까 저는 정체성이 일단 엄마 아빠 둘 다 갖고 있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중국 사람도 되고 한국 사람도 된다. 근데 그게 뭐 별로 나는 중국 사람 몸이 나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저희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언니네가 다 미국 시민이에요. 근데 그때 2002년 월드컵이었어요. 근데 한국전하고 한국 사람하고 미국이었나 하는데 우리는 한국 이겨라 그랬는데 거기 그쪽에서는 자기는 미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희 언니한테 언니 그래도 둘 다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잖아 그랬더니 얘네들이 정체성이 흔들릴까 봐 얘네는 미국에서 자랐으니까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부모의 결정에 따르지만 저는 저 어렸을 때 학교에 가가지고 나는 무슨 띠인가를 처음 알아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무슨 띠야? 그랬더니 넌 무슨 띠긴 넌 예수띠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정체성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부모를 그 중국 가정을 얘기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너는 중국말도 배우고 한국말도 배우고 또 글로벌화해서 영어도 해서 넌 더 좋은 기회 딴 사람들보다 더 달란트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야. 그 정체성은 너는 딴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 너는 두 개나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감사하게도 이중국적이 허락된 나라가 된 거 아시죠? 여자들은 이중국적이 쉽게 됩니다. 군대를 안 가도 돼요. 근데 남자들은 미국에서 낳더라도 군대를 갔다 오면은 이중국적을 줍니다. 그 최근에는 목사님 자녀분들 뭐 미국에 있다가 온 사람들 아니면 또는 교수님 자제분들이 자원해서 군대를 가요. 이중국적을 얻으려고요. 그만큼 한국 수준이 높아졌거든요 이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LG니 미국에서 취업이 안 돼도 여기서는 또 되니까 이중국적을 해요. 우리 딸도 이중국적을 가져요. 야, 넌 하나님의 은혜다. 이번에 중국 선교사 들어갈 때는 미국 시민권자로 들어가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럴 때 애가 앞으로 꿈꾸는 이제 북한 선교 갈 수 있을 때 우리 한국은 못 들어가니까 쉽게 갈 수가 있거든요. 비용이 거의 한 100만 원 나온다고 지금 눈물 흘리고 있지만, 근데 우리는 똑같은 얘기 해요. 우리는 하나님 시민권자지만 정체성은 너가 하나님 사역에 필요할 때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홈스쿨 MK의 정체성은 아마 목사님이 걱정되는 게 아이들이 막 사방 헤매니까 그런 거지. 국제 결혼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예. 저희는 부부가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네. 오늘 강의 들으면서 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됐어요. 고민이 드는 게 그럼 홈스쿨링을 하려면은 부부 중에 직업을 그만둬야 될지 아니면 둘 다 직장을 유지하면서 뭔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지 그 고민이 듭니다. 혹시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가 참 고민거리입니다 그거. 근데 참 제가 보니까 제가 옛날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쉽지 않지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놔야 된다 한 가지. 두 번째는 직장의 종류를 좀 바꿔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한 직장 종류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엉뚱한 데 직장 가 있는 분은 직장에 하나님 덕이 안 되면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직장의 종류를 시간을 분배할 수 있는 직장을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면 제일 좋죠. 아니면 어느 한동안 아는 분들은 어렸을 때는 직장생활 안 해요. 키워놓고 있다가 나중에 크면은 직장을 바꿔서 데려갈 수 있는데 제가 아는 치과 선생님은 아예 와이프도 일을 하니까 자기 치과에 방 하나를 만들었어요. 벽방에다.
치과 진료 보는데 옆방 하나에다가 애들을 홈스쿨하는 방 하나를 만들어서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너는 거기서 해 하고 아빠가 이렇게 같이 놀아줘요. 그럼 애가 아빠 하는 것도 보고 보조 선생도 하고 그래요. 보조 간호원도 하고. 저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사람도 이제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니까 직장 생활을 하거든요. 부분적으로. 근데 풀타임은 안 해요. 파타임 하고 제가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와서 자기가 시간을 봐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쪽을 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답이 된다 모르지만 하여튼 잠깐만요. 조금 아까 저기서 그 얘기를 나눴는데 두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해서 홈스쿨 못하지 않냐. 그래서 무슨 직장이냐 그랬더니 둘 다 디자이너래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너무 좋다. 집에서 하는데 애들이 아직 뭐 7살, 4살이라 그래서 그러면은 애들 할 거 주고 또 할 수 있게 해주고 큰애가 동생 위해서 책 읽어주고 또 어렸으니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스티커 붙여주고 잘했을 때 또 상 주고 그랬더니 어머 이 직장이어서 집에서 할 수 있어서 더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직장 말고 저희 언니는 미국에서 재무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홈스쿨 때문에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희 형부는 나사에 계셨거든요. 근데 돈을 더 많이 받았어요. 저희 언니가.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고 경제적으로 쪼들리더라도 애들한테 투자를 하더라고요. 뭐가 중요한지. 그러다가 애들 둘 다 대학교 보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직장에 또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 정말 우리가 믿음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키운다 그러고 하늘나라가 이 세상보다 더 좋다 그러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 삶에서 정말 표현을 하고 나타내나. 저희도 몰랐어요. 저희 셋째 애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정말 하늘나라 갔을까. 우리도 하늘나라 가서 우리 애들이 다 가서 만나서 정말 하늘나라 갔을 때 다 만나야 되는데 한 명이 안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첫째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직장도 중요해요, 정말. 그렇지만 내가 이 직장이 경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홈스쿨 하면서 공부방 같이 하라고 얘기해요. 그럼 엄마가 공부 가리키면서 내 애랑 다른 애도 비교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정말 내 전공이나 이런 걸 위해서 정말 나는 홈스쿨 못하겠다.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점을 어디에 두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직장 생활이 더 쉽다고 봐요. 애들 가리키는 거 얼마나 힘든데 하루 종일. 사람 하나 제대로 키우는 거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직장 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아침에 갔다가 밤에 와가지고 밥만 해주고 빨리 씻기고 빨리 재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도 챙겨야죠. 머리 뽀개져요. 저 한때는 홈스쿨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거 왜 하냐고. 정말 소명이 있으면 하라. 선교사만 소명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홈스쿨도 소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해요? 정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간상 앞으로 두 분만 더 저희들 받고 나중에 질문 있을 때 여러분들 전화번호 광고 통해서 갖고 계시니까 전화 주시면은 그렇죠. 자, 들으셨죠? 남자는 책임만 지고 다 그냥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막 여보 걱정하지 마. 책임 내가 다 지켜냐. 확실합니다. 그건. 네, 저는 선교지에서 MK들을 교육하는 교육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해 주신 것 때문에 너무 큰 도전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제 질문은 이제 부모로서 책임감 있는 주체, 교육의 주체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는 뭐 너무나 자명한 사실에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질문은 이제 MK 오늘은 또 조금 이제 우리 MK 그렇죠, 쪽으로 맞죠. 적용을 하다 보니까 MK들이 살고 있는 현장은 타문화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있어서 또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아까도 이제 정체성의 문제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이제 뭐 30대 이렇게 뿌리를 내려 어딘가에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 나라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 뿌리 내리게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저희한테.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아이들은 많은 경우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고, 어떤 친구들은 국제 무대에 나가야 되고, 어떤 친구들은 로컬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한 세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홈스쿨러들 중에 아직은 뭐 나이가 이렇게 뭐 막 직업 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그 세 가지 각 영역에 혹시 들어가서 이렇게 좀 모델링이 혹시 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사례가 있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제 그렇게 갈 때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그런 어떤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 세 가지 각각의 방향성대로 간다면 어떤 점들을 조금 더 부모로서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좀 어렵네요. 네, 좀 어렵요. 저도 제가 고민하는 문제라.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홈스쿨 아니 뭐 MK라고 그러죠. 우리는 HK라고 그러거든요. 홈스쿨 킷을 HK라고 그러고 거기는 이제 MK라고 그러는데, 그럼 홈스쿨 아이들이 30살쯤 나이가 30쯤 되면 방향이 정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홈스쿨이요? 아니 그러니까 MK 애들이, MK 자녀들이. 그래야만 되는데 아까 네. 저희 지연된 사춘기라 그래서 이렇게 네네, 연결이 그러다 때문에. 보니까 아직 이렇게 잡기를 좀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MK 자녀들이 다시 선교사로 오나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많죠? 없나? 3.4%. 네,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많은 미국 선교사들하고 네트워크를 갖고 있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돌아올 확률이 높죠. 근데 대부분의 홈스쿨러들은 돌아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있었던 데에서 봉사를 몇 년을 하고 다시 가더라도, 미국의 선교사들 예를 들면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안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표적으로 거기 그 태백에 있는 예수원 그 부부가 홈스쿨 하셨잖아요. 아이들을 홈스쿨 와서 키우셨고, 그분들이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다시 받고 쭉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다시 여기 와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외국으로, 미국으로 이제 자녀들을 보낸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확률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해요. 가족이 선교를 안 해서 그러지 않나. 너무 이렇게 아이들을 외국인 학교 뭘 통해서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쁘게 말하면 sick and tired, 선교에 대해서 sick and tired 한다. 지쳤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힘들고. 그러니까 그 기쁨을 인조이를 못한 거야. 근데 미국 선교사 자녀들은 정말 기쁘게 인조한 거예요. 같이 동참한다는 걸.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생각해 볼 때 뭐 앞으로 지금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홈스쿨러 이제 가정들 선교사로 가신 분들이 지금 이제 있거든요. 아까 말한 중국 가 계신 분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 유길선 선교사님 아주 저희가 10년 전에 만나가지고 같이 했던 분이신데, 거기 가서도 아주 간증, 그 책제대 맨 뒤에 간증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아이들이 비록 선교사로 저처럼 단기 선교를 안 가지만 우리 딸도 벌써 교육 선교사로 비전이 그렇게, 그리고 아까 와 있는 애들 전부 다 그렇거든요. 걔들이 준비해서 가겠다는 거야. 그 자기 자녀들도 키워서 자기처럼 하겠다, 아버지처럼 하겠다. 그러면 이 교육은 성공한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학교를 다녔는데, 홈스쿨을 했는데, 난 우리 아들은 절대 홈스쿨 안 시키겠다. 우리 아이도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맨날 아빠 나 학교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지겹게. 근데 난 악착같이 안 보냈죠. 나는 옛날에 학교 안 다니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악착같이 학교 보냈거든. 그러니까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부모가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은 거야. 너무나 중고등학교 때 그 갈등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들한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아들 보고 그랬어. 너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너네 아들은 너 마음대로 해라. 그때 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낸대요. 왜 안 보내는지 아세요? 나도 안 갔는데 걔가 왜 가냐고. 나도 안 가봤는데 걔가 왜 가냐고. 진짜인지 농담인지. 근데 뭐 지나가 보면은 자기가 이제 안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3세대 온누리교회가 진짜 3세대가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아들 그 다음 세대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야, 우리 아들이 홈스쿨 할 때 내가 홈스쿨 할아버지 되겠구나.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예배드릴 수 있고 선교 갈 수 있겠구나. 보나마나 저는 정해져 있거든요. 아까 강철호 교수님처럼 딱 은퇴와 동시에 시니어 선교를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을, 그 다음 손자들을, 정말 온누리교회 돈 많잖아요. 건물도 있잖아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좀 있으면 다 없어져요. 지금 영국처럼 다 사라지는 겁니다. 조만간 이 뮤지엄 박물관데 이거 자녀들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세대, 마지막 그 다음 세대,
같이 예배 부를 수 야, 그 생각만 해도 은혜죠. 지금은 은혜가 안 돼요. 너무 분리돼 있어. 따로따로 놀고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은 없어요. 제가 캠퍼스 선교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뭐 600명 모이는 학생들이 40명, 50명 모인다니까요. 내 꿈은 꿈속에서 분명히 애들 막 모이는 건데 그게 캠퍼스가 아니라 홈스쿨이었나 봐요. 예, 시간이 없죠. 마지막 한 번만 받고. 예, 저는 그 예비 선교사인데요. 올해 이제 나가서 현지 학교에 이제 아이들을 보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홈스쿨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도 되고 오늘 이제 강의하시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홈스쿨은 좀 아까 뭐 사회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말을 해서 저도 공감을 하게 됐는데 선교사 자녀로서 이제 현지 학교에 가서 현지인과 이제 동화되면서 언어를 배우고 현지인 아이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문화도 배우게 되고 또 선교사로서 이제 준비되는 측면에서 유익이 될 거다. 그래서 현지 학교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선교사 자녀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홈스쿨을 해야 되는지 또 아직도 좀 이렇게 긴가민가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말은 조금 같은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아이들이 현지 학교를 가가지고 현지 문화도 배우고 현지 친구들하고 배우는 거는 마치 한국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그 또래 문화도 배우고 또래 영향을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현지 가면 현지에 보이지 않는 그 흘러가는 신앙적인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일려 있습니다. 그 안에요. 근데 자녀분이 선교사님처럼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거 얼마든지 도전, 얼마든지 와라. 다 물리치고 내가 전도한다. 그거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뭐 신앙이 좋으신 분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자녀들이 거기서 이렇게 훈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킬 때까지 온실 효과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미국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현지 뭐 홈스쿨 하시는 분 대부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현지 학교는 안 보내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키우고 언어를 가르치시죠. 따로 자기가 별도로. 그건 얼마든지 개도국에서는 비용도 비싸지 않고 얼마든지 자원봉사하는 분도 많고요. 그런 잘못하다가는 그 사람들 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아요. 아까 제가 네팔 친구가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그 친구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갔어요. 람이라는 교수가. 제가 작년에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냐? 여기는 안 된대. 문화 때문에. 왜? 교수님이 와돌래 나보고 선교사로. 교회를 차리시면 제가 올 수는 있지만 이 주변 문화가 안 됩니다. 교수님 제발 저를 다시 비지팅 프로페서로 불러 보내주시면 제가 교회 생활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아무리 자녀 교육을 잘 시켜도요. 그 영향력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들이 없어요. 하다못해 네팔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흔들려가지고 다문화, 다종교로 다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네팔은 힌두교이기 때문에 엄청난 신교를 다 받아들이거든요. 네팔 사람은 우리 학생이 나보고 You are my God 그랬어요. 너 나의 하나님. 너가 장학금 준다고. 그래서 막 교육받더니 나중에는 Respected Professor로 바꿨어요. 존경하는 교수님으로 신앙이 들어가니까. 근데 다시 그 문화에 들어가 버리니까 얘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 네팔이 지금 우리 학생 데리고 와서 전도하는데 이 문화권 때문에 소고기를 안 먹거든요, 애들이요. 신앙도 없으면서 내가 이러지, 야, 넌 힌두인데 신앙도 없는데 소고기 먹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조심할 게 현지에 어울리겠다 들어가서 그 문화에 따르면 아이들은 진짜 흔들려요. 선교사님이 가는 게 낫지 애들은 저는 그 반대예요. 절대로. 제가 그 현지에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지 않지만 네팔, 몽골 계속 방학 때마다 갈 때 그 갈등을 내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내가 보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심한 얘기 들면 한국 선교사 애들은 어디 데려가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현지 학교만 다니고 그다음에 외국인 학교만 다녀서 몰라. 근데 미국 선교사 팀은 어디 딱 가면 텐트 다 같이 쳐. 그럼 아빠가 설교 딱 하면 뭐 프로젝트 갖다 놓고 뭐 다 해요. 왜냐면 맨날 어렸을 때부터 본국이 그거니까. 저희 홈스쿨 우리 홈스쿨 똑같아요. HK키도 우리 아들 데리고 어디 가면 제가 설교하면 얘가 다 세팅해요. 그럼 맨날 본기 그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아이들 따로
선교 따로 그러면은 절대로 아이들이 정체성 잃어버리죠. 거기서 문화배우기 때문에 따로 가르치시면 돼요. 거기 학교에 들어가서 배울 필요는 없죠. 예, 시간이 됐는데. 갖고 계십니다. 예, 하여튼 질문들이 아직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화만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들 문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해드리길 원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두 분께서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요. 그래서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또 다음 달에도 저희들이 세미나를 다른 토픽 가지고 하지만 또 여러분들 또 지금 갖고 계신 질문도 또 갖고 오셔서 또 그때 또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시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기 기도하시기 전에 세 가지 광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일 여기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 좀 이렇게 주워가지고 좀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나가시면서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인적 사항 유인물 아직 안 쓰신 분, 안 받으신 분들은 또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시고요. 쓰셔서 저희들 스태프분들 또 저희에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양지 터미널까지 고속버스 타고 가시는 그 터미널까지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한 분, 두 분, 차 한 대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나자마자 바로 정문으로 나와주시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지 터미널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기도.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게 양지 센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홈스쿨 세미나 정말 하나님께서 와 함께해 주시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 교육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아비의 마음이 자녀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비전을 갖고 꿈을 꿉니다. 우리만의 믿음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 3세대, 4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꿈을 또 선교사로 나가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본인만의 선교가 아니다 2대, 3대째 놀라운 비전을 갖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꿈을 하나님 귀한 오늘의 교회 이 허락하심과 또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이 일어날지 하나님 꿈과 비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섬김의 사역자들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너무나 저희가 부족합니다. 부족하게 저희들이 허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 앞에 가르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귀한 하루하루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이 홈스쿨 마음과 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